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요즘 따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조 잘 임해 주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번 한 주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우리 황대현 위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감기 괜찮으신가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저 갑자기 그 목이 좀 메었습니다. 네. 혹시 감기 걸리신 건 아니고요? 예, 감기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네, 저는 감기를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 좀 목도 안 좋고 목 상태도 안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황대현 님께서도 감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낮에는 많이 따뜻한데 저녁과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니까 가디건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서 감기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여행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어떠한 여행지가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황대현 의원님. 자, 우리 여행을 떠나자 했는데 막상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여행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을까요? 저는 그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바다하고 그럼 배가 연상이 되고요. 네, 저번에도 이가수 폭포. 예, 네. 예, 그랬죠. 네. 그리고 안개가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이렇게 낭만적인 어떤 그 여행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아마 섬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섬이요? 예, 흑산도 그렇죠. 혹시 가보셨어요? 흑산도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예. 네. 흑산도 그 내역은 알죠? 왜 흑산도인지 그 유명한 데인데요. 흑산도면 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흑산도 하면 앞에 흑자가 붙어서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흑산도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요. 네, 네. 흑산도가 좀 까맣다고 거무스름하다고 해서 흑산도라고. 예, 맞습니다. 그 상가 이 바다가 너무 풀어가지고 너무 푸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현재 검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가장법은 있죠. 그래서 흑산도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저도 흑산도 저는 못 가봤어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예, 그래서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방송 주식회사 여행가자 얘기를 하면서요 흑산도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좀 가보고 싶은 데다 이렇게 그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저도 흑산도 이제 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보고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면 저도 수액 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흑산도 그림 한번 볼까요? 흑산도가 어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섬이 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대흑산도도 있고요. 또 그 홍어마을도 있고요. 술이라는 그 섬이 있고요. 섬들이 뭐 보시다시피 이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도 있죠. 네, 들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보니까 그쪽 등대도 있고요. 또 유람선 1코스, 2코스 있고 상당히 정말 그 낭만적인 분위기가 많이 네. 현재 나타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근데 아마 우리가 앵커님은 그 흑산도 배 타고 이렇게 많이 그 섬에 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예, 제주도를 예전에 좀 많이 가본 편이라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네. 1시간이면 갈 텐데 배 타고도 한번 왔다 갔다 해봤고요. 네. 그리고 울릉도가 좋다고 울릉도도 좋다고 그래서 예. 저희 부모님들 울릉도 이제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흑산도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네. 흑산도 아까 우리가 이제 너무 푸르디해서 네. 푸르디해서 이제 검게 보인다 이런 네. 부분인데요. 밤에 그 섬에서요.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 일몰 보셨죠? 네, 그때 봤었죠. 네. 흑산도가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흑산도가 지금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가지고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낭만적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또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도 홍어 유명하잖아요. 홍어요. 예, 홍어 맛있죠. 근데 저는요, 막걸리에다가. 홍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잘 못 먹어요. 삼합이죠, 그쵸? 예, 예. 네, 잘 못 홍어 먹는데, 막걸리 탁. 그게 예.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렇죠. 기가 막히게 좋아한다고. 그 원래 VIP만 주는 건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진짜는 참 먹기 힘들죠. 그래서 네, 맞아요. 거기가 또 홍어하고 전복회 그 상당히 유명하다고. 예. 전복이 제가 안 그래도 좀 전복 효능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안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프로가 있어서 전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전복이
그렇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원기 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네, 전복이 정말 감기 걸릴 때 이제 면역력 있잖아요. 그것도 좋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정말 효능이 많더라고요. 근데 좋죠. 전복 누구나 먹고 싶어 하죠. 비싼 건 아시죠? 홍어하고. 네네. 근데 홍어는 예. 개인적으로 못 먹어봐서 네, 홍어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흑산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우리가 주식회사 여행 가자잖아요. 그래서 종목 잘 선택하셔서 가셔가지고요. 홍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전복 네. 네, 많이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참 최근 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초이노믹스에 의해서 이제 내수 관련주만 올라가 우리 뭐 그런 종목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쉴 때는 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저희가 이제 흑산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나 또 시간이 없더라도 여유를 내서요 한 번씩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인생의 또 하나의 멋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여행으로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봤던 그 분위기, 야경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좋았어요. 저처럼 제가 좀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좀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되게 낭만적이라고 하니까 그 낭만도도 느껴보시면서 왜 이렇게 연인들 가도 좋을 것 같지만 부부들도 한 번쯤은 가서 좀 낭만적인 그런 이제 또 데이트를 좀 즐기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는 좋은 수익으로 다녀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앞서서 좋은 유망주 종목이라고 추천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면서 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과연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예, 요번 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중소형주들이 그 상당히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제일기획을 말씀드렸고요. 네. 네오이즈 게임주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떴었어요. 네. 상당히 그 급등을 했었는데 메일리업이 오늘 좀 약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대기업이 분유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나빴던 부분인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일기획은 이제 삼성이 도리어 홍보할 거다. 뭐 이 부분에 이제 수혜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절대 쫓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여기 아직은 바로 가는 것보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낙폭 가드 이후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봅니다.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양봉이 나올 때 도리어 이제 매수를 해라. 음봉 나올 때 좀 지켜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이 그 네이즈 게임즈였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상당히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빨리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서 또 여행도 갈 수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아직도 보면은 22,700원까지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이제 추세가 변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종목은 밀려도 낙폭이 컸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혹시 이때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도요. 요 빨간 선 19,000원대죠 이제. 네. 요 분이 깨지지 않으면 또 갖고 가는 이런 거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 메일유업이요. 상당히 그동안 모양이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 모양이 좋았고 이평이 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그 외부 악재가 나왔습니다. 대개 이제 돌발 악재 부분은 조금은 시간의 그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날 때는 또 반전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항상 프로는 그 손절을 그 리스크를 관리를 잘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뭐 이 부분을 듣고 이제 그 기회를 보시다가 사지 않으신 분은 그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현재 한 단계 빠서 내일 빠지면은 여기서 굳이 그 매도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반등이 되면은 요번에 이런 거 악재들이 외부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특히 제가 그 주식회사 여행가에서 이렇게 좀 낙폭이 컸던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제가 다음에 또 오늘 또 좋은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이제 리뷰 한번 봤는데요. 자, 일단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은 양봉이 나올 때쯤에 그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 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신 분들 19,000원대로 이제 지지 라인을 또 두시면서 이제 대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빠졌지만 좀 더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더 이제 잘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셔서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좋은 유망 추천 종목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우리 황대현 위원님 선사해 주시죠. 예. 대형주를 하나 고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증권주도 말씀드렸고, 네. 이런 거 내수 관련주 쪽에 그 비중도 좀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 수출 관련주의 대형주를 하나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단기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네. 뭐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그래서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일단은 영업이익률 그 추정치가 7.4%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우리가 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이제 이 종목의 가장 그 제가 그 높게 평가하는 건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 가면은 상당히 요새는 국내 기업들이 처음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근데 가서 고생 많잖아요. 그런데 현대위아는 그 시장을 다시 극복을 하고 좀 이겨낸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국법인 그 엔진 생산 관련 부분에서요. 특히 이제 그 반제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국에서 경쟁력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좀 뭐 전문적인 용어지만은 사륜구동 그 차상용 그 부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출 호조가 계속적으로 현재 그 시연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경기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시키면서 최근에 그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 또 그 우리가 뭐 중국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철강 화학이지만 과거엔 차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자동차 부품 업종도 이제는 중국이 경제가 발전한다면은요 또 한 단계 상승해서는 그 여력이 있지 않겠냐. 환율 부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현지 생산, 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반제품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환율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이 기업이 이제 성장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걸 하나를 네. 이렇게 쭉 보니까요. 바로 엔진의 라인업입니다. 즉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현대 기아 측에서 이제 그 정책, 자동차를 만드는 정책이면 다운사이징입니다. 네. 그래서 좀 가볍게 적게 만들자. 그래서 이런 그 모토 부분인데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대나 기아는 가솔린 엔진을 좀 소형화를 시키자. 근데 네. 이 부분에 상당히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현대 위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향후에 한 그 120만 대 정도를 소형화 엔진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새롭게 구축할 때 가장 먼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현대 위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현재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그 동사가 엔진 자체의 그 물량 증가 또 납품 단가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를 현재 기조가를 그 느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준비된 그림을 잠깐 좀 본다 하더라도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현재 이런 그 실린더 그 작은 부분의 그 매출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이 기업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들어오면서 이런 다운사이징 효과의 가장 수혜 업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실적 부분이 3, 4분기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3, 4분기, 4, 4분기 그 부담스러운 게 많잖아요. 환율 때문에요. 네. 그러나 이것은 이 기업은 그 현재 어느 정도 아이템 위주의 질 좋은
성장세를 현재 이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에서 그동안 자동차 업종은 아니고 내수 업종만 된다 이렇게 흑백 논리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 초이노믹스 부분이 확산될 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좀 안정된 기업들은 좀 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위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인데 네. 조금 반등 기대도 좀 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실적과 나름대로의 이런 수용화 부분에서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위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최근에 자동차라든가 네. 다른 부품 업종들은 엄청나게 좀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네. 주가가 반등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동종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고요. 최근 들어와서 저는 이 조정이 봤을 때요. 이 조정이 과연 어떤 원인에서 조정이 됐느냐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손바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손바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은 이 종목은요. 현재 주가가 밀리면서 대개 이제 여기가 15만 1,000원대잖아요. 네. 그래서 15만 1,000원대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된다면 대개 3분의 1 정도 또 나아가서는 좀 길게 보면 또 2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조정받는 기업도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서요. 여기를 조정이라고 봤거든요. 저는요.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소파동이 나오면서요. 소파동 3파가 딱 나오자마자 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 2평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평을 돌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나타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2평에 이제 정배열을 좀 만들어 놓고요. 또 아래 중장기 2평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캔들이. 그래서 이런 중장기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19만 8천 원대까지 상승 이후에요. 이때 물량 손바퀴 나면서 조정을 줬던 부분이지만 네. 다시 한번 정배열이 됨으로써요. 이것은 주가가 이제 나는 충분하게 조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좀 한 2% 정도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요. 이제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12일 이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반전 기대감이 타이밍상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요 3, 4일 동안에 보면 양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봉을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현대위아도 자동차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수죠. 증권은행만 봤잖아요. 네. 증권은행, 건설업종, 최근에 이라크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은 현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도 실적이 좋으면은 또 주가는 나름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현대위아를 우선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우리 현대위아 앞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성과, 좋은 수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위아에 좀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좀 기대해 보면서요. 앞으로 좋은 수익으로 여행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유망 종목을 선사해 주시죠. 예. 혹시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그 게임하는 곳이죠? 네, 아니요. 가보진 못했고요. 지인분들이 많이 가보셨어요. 예. 네. 바로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강원랜드입니다. 물론 이제 강원랜드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카지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행심 조장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공인한 기업이고요. 현재 수익성 부분이 나타난다면 또 주가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현재 강원랜드를 봤을 때는요, 제가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2분기에 카지노 매출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강원랜드 좀 매력을 좀 느꼈습니다. 네, 어떤 하나는 뭐냐면 네. 정부에서 이제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했습니다. 공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갖다 돈을 쓴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의 방안으로 상당히 강원랜드에 제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영업이익률에도 큰 폭 개선에 대한 하나의 요인을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이제 강원랜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조를 바꿔가는 시스템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느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것이 지금 정부 초이노믹스에서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 많이 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많이 줄 때 상당히 그 기업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이 짭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500원 요번에 배당했다고 외국인들이 시큰둥하잖아요. 중간 네. 배당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원랜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보율이 높거나 또는 기업의 그 돈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다면 이건 결국 다시 한번 정부의 뜻대로 네. 아마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볼 때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두 번째 배당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의 배당의 그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네.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그 2014년도에 현재 뭐 2.9% 정도, 2015년도 3.4%로 그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회사의 그 배당 성향이 몇 프로냐면요. 50%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과 맞물린다면 또 하나의 그 투자자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기업이 이제 그 돈을 봤을 때 특별한 투자 기획 없이 1조 4천억을 상회하는 보유현금,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중요하죠. 그렇죠. 현금 좋아하시죠? 예. 네. 이 회사도 상당히 현재 그 돈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카지노라는 그 매출 부분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공기업 그 합리화 방안은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를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배당을 늘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액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어떤 상승 요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카지노 매출과 연동되는 어떤 관광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가장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됐던 부분은 아마 세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그 매출액이 좀 줄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요.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여름 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거기 가면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 그렇죠. 호텔하고 이런 콘도 뭐 이런 부분의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현재 그 일반 테이블 부분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진행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강원랜드는 충분하게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옛날에 방만한 그 경영을 한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정부의 어떤 공기업 합리화 방안 부분은 기업의 또 수익 가치를 갖다가 계속 더 늘리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요. 연말에 배당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강원랜드를 또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참고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도 차트 한번 봐주시면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좀 1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강원랜드도 좀 많이 이제 하락 부분이 높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많이 뜬 종목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그 현재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싶은데 최근 이제 종목들이 좋은 것들 많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갖다 접근할 때 있어가지고 신은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달리는 네. 말에 우리가 편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는 최근 한 단계 레벨업 됐지만은 아직도 추가 상승의 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컴투스 같은 종목은요, 막 떴는데도 또 주가가 또 실적이 좋은 게 또 올라가잖아요. 네.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은 1차적인 저항선은 돌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하면 돌파해놓고 이 저항선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항선이 여기입니다. 37,000원대입니다.
37,000원대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물량의 압박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봅니다. 신고가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종목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직전 고점을 저는 제가 볼 때 돌파를 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롤링을 주지만은 현재 다시 한번 쉬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반등하다 십자운봉이 나온 거는 아마 이때 물량을 의식한 부분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상으로 볼 때는 현재 그 파동이 그 상승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미세하게 이 종목을 접근해 본다면 한 단계 레벨업 해놓고 이 평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모아놓고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파동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십자운봉은 나왔지만은 일단은 직전 여기를 고점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이제 타이밍상 가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내일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십자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십자음봉은 조금 장중에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요. 이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지지 라인이요. 소형주기 때문에 중형주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요 33,000원대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깨지면서 여기서 이 평에서 다시 한번 모양새가 양봉이든지 이렇게 나온다면 저점 분할 매수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1차적으로 반등하면 37,000원대 1차 굽일 겁니다. 직전 고점이. 그래서 이것이 돌파가 된다면은 물량 압박이 가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랜드는 차트의 흐름상 상승 진행령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현재 종목의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33,000원대로 잡아주셨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37,000원대 올라가서 그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때 한번 다시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강원랜드 앞으로 이제 좀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좋은 수익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저희 이제 상담할 수 있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SS 증권 방송에 상담할 수 있는 프로들도 많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회원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상담도 좀 받으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 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는 프로에 좀 상담 신청해 주시면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매매 전략을 이제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종목 가지고 좋은 수익 얻으시면서 여행 떠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유망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네. 이제 그 내수주 아마 그 한국전력 얘기 많이 들었죠. 네. 한국전력이 최근에 수익 구조가 가보다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의 탄력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내수주 중에 이제 이런 유틸리티 업체들의 또 하나의 그 자회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현재 이런 그 상승 부분은 관계된 회사도 수익도 좀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다 보는데 그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네, 한전기술. 네. 예, 한전기술은 이제 그 유틸리티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최근 이제 여러 가지 호황자가 있었던 종목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특히 이런 유틸리티 그 섹터 펀더멘탈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6월 말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1% 인하한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종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가면서요. 현재 최대 이벤트 부분이 이제 요금 조정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현재 상반기에 비교해 볼 때 그 하반기에 갈수록 여전히 유틸리티 섹터 그 펀더멘탈 부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서민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그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러한 그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맥을 못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을 갖춰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기업들이 현재 주가의 그 상승에 가장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하반기에는 이제 가서 이제 뭐냐면 연료비가 하향 조정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수익을
좀 현재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익의 어떤 그 하락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결에 막 연료값도 올랐는데 그 손해 보면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공기업의 그 악재들이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기업에 관련된 종목도 서서히 그 긍정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보는데 한전기술은 또 이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고리입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는 이것이 매출 인식이 안 됐습니다. 매출 인식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그게 내 재무제표에 매출이 인식이 되면은 현재 기업의 가치는 새롭게 또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고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뭐 동사도 이제 그 2분기에는 실적이 기대치만큼 충족을 했다는 현재 중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특히 이제 고마진의 그 원전 사업 부분에 그 용역 매출 비 쪽이 이제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또 원가율 하락에 상당히 긍정적인 현재 흐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한전기술도 상당히 이제는 새롭게 어떤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에 현재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부르고 실적 개선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또 신한울의 그 3, 4호기 발주로 실적 개선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제 한전기술도 새롭게 한번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좀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도 이제 좀 더 이제 차트 봐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도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상당히 뭐 기술적 반등, 그 어떤 재료에서 반등을 했지만 결국 지나보면 많이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빠진 상태 부분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보면은 9만 원에서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한번 반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종목을 갖다가 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힘입니다. 파워력이 상당히 셉니다. 왜 세냐면 45,900원에서 56,8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대개 여기서 조정을 주게 되면은 조정 기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산에 올라가면 쉬어라. 서서 올라가지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현재 그 주가가 밀리면서 여기서 바로 뛰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양봉 3개 나왔던 거. 원기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체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전복을 먹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뭐 아까 우리가 원기 회복 전복이죠. 그 홍어나 또 그 전복이요. 전복. 뭐 한전기술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저항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이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파력이 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좀 변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눌림목에서 반전을 해주기 때문에 조정받을 자리에 조정을 준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항선 뚫을 때 아마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하방향에서 이제 그 상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큰 흐름이 보이고 만일에 여기 보시면 요 손입니다. 요 분홍색 있잖아요. 분홍색을 돌파 못했어요. 여기도 제대로 돌파 못하고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반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분홍색이 지지선이 될 때는 현재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그 지지 라인은 보자. 요 말씀을 드리죠. 여기 깨버리면 추세가 무너지잖아요. 여기 깨지 말아야 되죠. 여기 지켜줄 때 사시고요. 현재 여기 깨지면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반등할 때 1차적으로 아마 저항선 돌파하게 되면은요. 요 63,000원, 65,000원 여기 아마 물량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중단기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은 얼마에 잡아두셔야 될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그 8월 8일 날로 보는데요. 이때 저점이 52,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52,500원대, 즉 뭐 52,000원대까지 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쭈삣쭈삣 하거나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시간이나 또 가격 조정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상당히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지라인 반드시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은 52,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건강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기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크게 성장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 잘 임해 주셔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황대현 위원께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든든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뭐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피말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인 게 우리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기본적인 체력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서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하시면서요, 그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그게 스트레스로 되면 그게 또 몸에 그 좋지 않게 되면은 주식 보는 시각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은 항상 옳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시장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안 좋으면은 그 보는 시각이 우리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갖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가 주식해서 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시간을 현재 길게 보시면서 여행 갈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항상 준비해 놓고 하다 보면은 주식은 스스로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대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투 준비, 전투에 그냥 나가면 무조건 다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전투 나가실 때 미리미리 좋은 전략, 말 그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전투에 임해줄까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전투 나간다는 입장에 좋은 전략으로 잘 세워서 좋은 수익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은 수익,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좋은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고민 저희 SS증권 방송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회원이 되신다면 그 회원 통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서 코치도 받으시면서 좀 안전하게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 앞으로 돈 버셔야죠. 많이 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전하게 좀 더 좋은 수익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프로에 대해서도 좋은 상담, 시청자들의 상담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상담 통해서도 매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 SS증권방송과 저희 주식해서 여행가자 통해서 좋은 전략 세우시면서 좋은 수익 얻으셔가지고 좋은 여행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